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나면은 식물은 성장을 하잖아요. 뭐 사람도 성장하고 고양이, 강아지,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식물에 있어서는 이제 팔과 다리 그리고 줄기, 잎, 얼굴, 몸 다 커지잖아요. 예. 잎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뿌리 속이 활발하게 편창을 해 주었을 때 식물은 곱고 굵게 그리고 가장자리에서부터 햇볕을 보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식물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분갈이를 할 때 작은 모종 포트를 화분 속에다 넣는 거는 간단해요. 예, 화분을 사서 식물을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게 역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간다면 화분 속에 있는 성장을 해서 뿌리가 더 이상 뻗어 나갈 수 없는 공간까지 꽉 찼습니다. 그러면 뿌리들은 점점 그 화분을 뻗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식물들도 죽지 않기 위해서 잎도 자라고 성장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계속 물을 주죠. 그리고 영양소도 계속 줍니다. 거기다가 유기화학 물질도 주고 영양제도 넣습니다. 거기다 비료도 넣죠. 그러면은 식물은 건강한 단백질과 이런 고농도의 섭취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있으면 줄기가 자라는 만큼 거기에 대해 비례되게끔 뿌리도 자란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잎과 외관만 생각을 하죠. 화분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면 뿌리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을까? 뿌리는 그대로 있을까? 아니죠. 잎이 성장하는 만큼 뿌리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더 이상 성장을 뻗어 나갈 수 없는 공간이 된다면 화분을 둘러싸면서 뿌리가 휘감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점점 그 공간을 차지하다 보면은 흙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흙이 있는 부분에 뿌리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이게 흙이 없이 표층에 화분 벽층에다가 뿌리가 이게 들러붙는 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관목류 중에서 이제 관음죽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큰 벤자민 같은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잎이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줄기가 많은 반면에 뿌리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좀 더 많은 팽창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좀 큰 화분을 옮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뿌리를 빼내서 이 큰 화분을 옮겨서 다시 영양흙으로 토양을 감싸야지 식물이 좀 더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어린 식물을 화분에 넣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화분을 뽑아서 이쪽으로 넣는 것은 반대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렵죠. 식물은 본성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고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고 화분 속에서 휘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분에 붙어가 있는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줄톱으로 이렇게 뿌리를 도려내고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수입목 같은 거, 행운목이라든가 녹보수 이런 것들은 뿌리에 가늘어요. 가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뽑을 때 주의점이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목대만 있고 기존에 있는 흙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톡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뽑아버리게 되면 뿌리가 뽑혀서 목대가 나와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분갈이를 하려고 식물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분갈이를 작업을 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뿌리가 3분의 1 정도 떨어져 나가고
기존에 붙어 있는 아주 미세한 뿌리만 놔두고 뽑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한테 있어서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라기보다도 아파하겠죠. 아파하게 되면은 식물은 거기서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은 못하죠.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 되면은 식물들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황갈색 잎으로 낙엽이 집니다. 낙엽이 지고 아무리 거름과 흙을 넣어도 자생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 과정에서는 제일 요점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최대한 뿌리를 손상되지 않도록 뽑아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갈이를 할 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흙을 도려내가 퍼낸다고 생각할지라도 뿌리가 손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옆 가지에 이제 수순들이 어차피 낙엽이 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리세요. 해버리고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토양이 들어가면은 최대한 물을 듬뿍 줘서 물이 희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뿌리와 새로운 흙이 결합될 수 있도록 물을 최대한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장소보다는 좀 더 밝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적응력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흙을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 또 고강도의 이제 또 광합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적응이 좀 더 빨라져. 그렇다면은 그때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줄톱이라든가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빵톱이라고 있어요. 빵톱. 길고 가는 이제 쇠 톱이 있는데 그걸로 화분 벽 속에 요렇게 오려가지고 겉에 있는 흙들을 갉아내죠. 갉아내고 조심조심스럽게 중앙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압착을 해서 돌려가면서 서서히 천천히 뽑아내. 왜냐면 식물은 소중하잖아요. 이 소중한 식물이 나에게 이로운 점을 주는데 이 소중한 식물을 내가 죽이려고 분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건강하게 크라고 분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주시라. 그렇게 하면 식물들도 더욱더 건강하게 나에게 보답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갈이 할 때는 좀 더 조심 있게, 조금 힘들지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겉에 있는 화분은 과감하게 깨주십시오. 화분을 깨고 거기에 있는 뿌리가 손상이 안 되게끔 그대로 온전하게 도려내서 화분을 옮겨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다면 이 다라이 화분이나 플라스틱 화분을 잘라주셔야죠. 잘라서 그대로,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가 손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뽑아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뿌리 속에 있는 흙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털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털 때 기존에 있는 뿌리들이 상처가 나게 되면은 식물들이 자리 잡음이 늦어지고, 그럴 때는 온도가 높아야 되고 이제 뿌리가 잔뿌리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어렵게 되면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좀 더 건강하고 잎이 몽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면 너무나도 많이 슬프겠죠. 예, 분명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은 잎들이 다시 자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생을 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온도와 광합성 그리고 영양소, 이렇게 환기도 잘 되는 공간에서 키우셔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그렇게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넓은 거실이나 베란다 이렇게 있는 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공간들도 많다는 거죠. 안 그래도 아픈 식물일 때 분갈이를 하는 것이 안 좋듯이 건강한 식물을 분갈이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분갈이 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식물이 건강할 때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분갈이에 의해서 면역을
해결할 수 있는 비료와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닌겔처럼 이제 관목류처럼 닌겔을 바로 혈관에다 쏘아주듯이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일반 실내 수입 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잘 안 주죠. 그래서 분갈이 뿌리 흡수로 인해 가지고 영양소를 많이 줘가지고 뿌리에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 기존에 있는 화분에서 꽉 차 있는 건강한 식물을 뿌리 손상 없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분갈이를 하되, 이것이 손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과감하게 화분을 깨라. 화분을 깨고 그리고 새로운 화분에 넣다. 왜? 화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나에게 내 삶에, 그래도 분갈이를 한다는 건 1, 2년 정도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가지고 꼭 동반자다. 그러니까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을 살리고 화분을 죽이자. 그러면서 새로운 화분으로 넣어주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화분을 깨야 된다는 게 조금 슬플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안 맞게 되면은 이게 깨야 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자면 최대한 안 깨서 할 수는 있죠. 이게 도려내고 하게 되면은. 제가 요 제품이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작은 삽, 그리고 큰 삽, 가위, 그 다음에 톱, 요렇게가 좀 재료가 좀 중요하죠. 예. 그럼 나무 잎을 자를 때 가위에다가 뭐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해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때 동안 소독을 해서 쓴 적이 없어요. 예, 뭐 굳이 바쁜데 소독해갖고 하나하나 자를 거는 없기 때문에, 나무 전지할 때도 그냥 우리가 전기톱이죠. 체인 전기톱으로 이렇게 쫙 깎고 이렇게 깎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 소독을 합니까? 예, 그냥 기름칠해가고 바로 써버리는데. 그래서 식물들은 그 쇠에 있는 녹으로 인해 갖고 뭐 상처 나고 병이 걸리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병충해가 앉아가지고 기충이라 그러죠. 그 뭐 응애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앉혀갖고 번식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농약도 뿌리고 하지만, 뭐 가위나 칼 뭐 이런 데에서 금속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병이 생긴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경험상으로는 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소독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분갈이가 기존에 있는 화분에다 새롭게 넣는 분갈이보다는 좀 더 성장을 했을 때 이걸 뽑아내고 다시 넣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면서 천천히 넣어주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좋다. 그것이 이번에 드리고 싶었어요.